우리 세종대 경연처럼 한번 제가 미완성의 글인데 함께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권노아 연구원 박스 안에 네, 거 좀 읽어주세요 한번. 네. 옛사람이 성공하거나 실패한 것을 거울 삼고 오늘날의 이롭고 희로운 점을 참작하여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생각을 써서 만전의 계책을 도모하라. 네, 감사합니다. 한자도 읽어주시겠어요? 아래요? 아, 감, 계고인지성패. 아, 아니, 감, 감고인지성패. 예, 감, 네. 고인지, 고, 인지, 성패, 성패. 작, 네. 작, 금, 일지, 지, 이해. 이게, 네. 숙, 야, 숙야, 치, 지사. 치사, 이를 치자, 예, 치사? 예, 치사하게, 이도 만전지게. 오, 감사합니다. 예, 바로 이제 감하고 이게 작이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고인, 옛사람의 성공 또는 실패를 거울 삼아라. 첫 번째. 그 다음에 어, 금일, 지금의 이롭고 해로운 것을 참작하라. 그래서 아침 일찍을 숙을 말합니다. 새벽부터 야, 밤늦게까지 치사, 생각을 미루어서, 음으로써 도모하라, 만전지게, 에, 만전의 계획을 도모해보라, 라고 하는 그 세종이 김종서한테 보낸 그 편지인데요. 한 대목인데, 감고작금은 옛일을 거울 삼고 지금을 저울질하라는 뜻인데요. 감이라는 글자가 이제 사실 고전에서 많이 나오는데 거울을 어떻게 보시죠? 거울. 함진호 박사님, 거울 어떻게 보세요? 예, 대충 보시나요, 거울? 예, 거울은 이렇게 들여다보죠, 이렇게. 예, 네, 예, 거울은 자세하게 들여다봅니다. 깨끗하게 음, 씻어가지고. 그래서 어떤 일이나 어떤 생각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별하고, 그다음에 그걸, 이게 내가 틀어졌네? 아니면 제대로 돼 있네? 뭐가 묻었네? 이걸 본보기 삼는 것. 이게 이제 거울의 메타포일 것 같아요. 작은 말 그대로 술주가 있는 것처럼 술따를 작인데요. 예, 술을 잔에다가 부족하게 따라도 안 되고 넘치지도 않게 따르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제사 추석 때라도 보면 그래서 뭐 짐작한다 할 때 이거거든요. 작자가 이게 딱 정확하게 기계를 안 해봤지만 이렇게 눈대중을 보면서 이제 맞추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짐작하며 적당하게 따라주는 것이 이제 작인데 또 다른 걸 보면 저울대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물체의 무게에 맞춰서 저거 이 배하연 국장을 위해서 가져왔어요. 이런 저울대 이제 전부 다 그 용구수철 저울대만 보시는데 옛날엔 주로 이런 저울대를 많이 썼거든요. 그 이 벼 같은 것도 잴 때, 뭐 사물의 무게 잴 때 한쪽에다 뭐 얹지 저기다 그 물건을 달고자 하는 상품을 올리죠. 건너편에는 그에 맞는 걸 본초도 예, 이렇게 이름을 분동이라고 분동. 운동, 예, 동으로 만드는 분 쪽에서 몇 개 쌓으면 더 무거워지겠죠. 이제 분동에 추를 달아서 두 개가 이 물건이 몇 킬로인지 이거를 이제 재는 것, 그리고 균형을 이루게 하는 것 이게 이제 그 작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작이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인데 그러니까 이 거울은 자세하게 옛일은 들여다봐야 돼요. 어떻게 성공했고 왜 실패했지를 들여다보고 분별해서 저건 배워야겠다. 저것은 반면교사로 삼아야겠다. 라고 하는 것이 고인지 성패를 감안하는 것이고 작은 지금의 상황에 맞춰서 이제 대응책을 마련하는 거죠. 지금 상황이 심각하면 심각한 대응을, 가벼우면 가벼운 대응을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이독 회로움을 잘 균형을 이루게 하는 것. 그런 두 가지를 하는데 시간 정말 골똘하게 아침부터 새벽부터 저녁까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전 이제 보면 이제 만전지계란 것은 어찌 보면 그 어떤 해로움도 없게 될 것. 이게 김종서한테 이제 세종이 보낸 편지인데요.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그런 상황에서 옛사람이 성공하거나 실패한 것을 거울 삼고 오늘날의 이롭고 해로운 것을 참작하여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생각을 써서 만전의 계책을 도모하라. 그래서 만전의 계책은 아주 안전하고 또 완전한 계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나라에서 실패하는 것은 백성들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잘 하라라는 것이고요. 이런 비슷한 말 세종은 자주 하는데 또 비슷한 말이 참작시의란 말도 씁니다. 21년도에 이제 한 얘기인데 참작시의란 시기에 시작 때시가 있거든요. 적절한지를 이모저모 저울질해 보라라는 말입니다. 고사를 옛날에 경험했던 일을 상고하고 상확고사, 참작시의 지금의 마땅함을 이제 참작하여서 숙이 충분하게 의논하여 그다음 보고하라 아뢰라 이런 말인데요. 그래서 특히 저는 세종이 중요한 거가 그 옛날 것도 배우면 중요하지만 때의 마땅함, 시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더라고요. 근데 소금이나 고기나 소금에 대한 제도, 전매 제도를 하자라는 것에 대해서 법을 세우는 것이 처음에는 비록 다 좋더라도 나중에는 폐단이들 있더라. 시간이 지나도 폐단이 없는 아까 만전지계를 의정부에서 여러 부서들과 의논하되 그것이 공적인 측면이나 그죠? 공사자, 사적인 측면이나 모두의 편리한 것, 택기, 편어, 공사자 아래되 시의를 참작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가뭄이 들거나 신하의 반대가 거세도 나의 거행이 시의에 어긋나는 것 같다. 지금 올바른 일이라도 시의에 안 맞으면 멈추고 이게 세종이 일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시의에 맞는지를 알 수 있느냐? 세종의 일을 보게 되면 우선 널리 물어라. 그리고 천천히 생각해보고 정밀하게 대안을 찾아보면 그 안에 있다. 어염제도에 대해서도 나라 살림을 담당하는 신하를 직접 불러놓고 물어봅니다. 이 제도가 적당한가 아닌가를 널리 물어라. 문호, 광문, 편부, 서사, 정구 천천히 생각하고 정밀하게 대안을 생각하여 여기 이제 정구는 사실 좀 뒤로 가야 되는데요. 정밀하게 대안을 연구하여 민폐가 없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합니다. 시인은 일의 마땅함, 사이라는 세종의 생각의 중심이었고, 그래서 일의 이치만 중시하거나 반대로 일의 형편만을 너무 강조하면 이제 안 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이치만 강조와 중시하면 너무 고집불통이 되고 형편만 하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일의 중심이 없어지는데 시의 일의 마땅함을 잘 찾는 거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 그 세종실록 아카데미를 준비하면서 큰 주제가 지금 대전환의 시기인데 이것을 뭐 디지털 전환, AI, 그린, 바이오, 에이징 이런 정말 큰 새로운 판도가 열리는데 기업인들, 나라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이걸 끌어가야 되느냐 그 질문을 가지고 온다고 보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디지털 대전환 같은 경우는 우리 함준호 박사님이나 지금 들어오셨나요? 남궁선 박사님이나 다 이쪽에 가장 프론티어를 가시는 분들이라서 이미 티핑 포인트, 극적인 전환점을 넘어선 이런 식의 세종이나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감고작금, 옛날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보고 지금의
상황, 이롭해로운 것을 잘 저울질해서 살펴가야 되는데 그게 저는 이번 강의의 전체적인 나침반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속에 대전환 시대를 헤쳐나갈 길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일터에서 터득하고 있는 리더들의 경험을 잘 우리가 듣고 또 세종실록에 있는 많은 데이터들, 지혜, 통찰 그런 걸 결합하는 게 우리 큰 수업의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오늘 사자성어를 제가 뭐 불과 조금 전까지도 열심히 지금 정리를 하였습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해서 좀 의견을 좀 나누신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가실까요? 지금 박 교수님이 하시려는 게 이거를 이제 그냥 공부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어떤 목적이 어떤 거예요? 지금 여기 특히 감고작금 차원에서 지금 네. 세종대왕의 말씀을 갖고 지금 현재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찾으시려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요? 그냥 세종의 지식만을 배우는 것, 지금 감고인 성패만을 하질 않고 넘어서서 금일지 이해를 음. 참 수업을 듣는 분들하고 같이 저울질해서 그럼 어떻게 쳐나갈 것이냐 만전지계를 함께 도모해보자. 이게 이제 제 제안인 거죠. 손 회장님께서는 저울질 많이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 하는 일이 다 저울질이잖아. 근데 그 사실은 이제 그 오늘 토론을 네, 이제 하게 된 데는 이제 요번에 이제 세종 문화회관에서 네. 그 시작되는 12주 과정인가요? 13주인가? 사주입니다. 예, 예, 14주. 그 정말 이제 처음 한번 해보는 그 이제 그 기업에 주로 이제 계시는 분들에 대한 이 시대에 필요로 하는 그 리더십의 네, 덕목들을 그 세종으로부터 배울 수 있다. 네, 이런 걸 이제 제안하는 이제 교육이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하신 네,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AI가 되든 ESG가 되든 뭐 여하튼 대전환의 시대인데 네, 이 시대에 필요한 리더십의 덕목들을 세종으로부터 배워서 우리가 이 시대에 그 성공한다 그럴까요? 행복한 리더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네, 네, 그래서 앞으로 많은 그 이제 그 리더들이 세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 과정에 들어갔더니 정말 그 꼭 필요한 그런 덕목들을 이번에 그 내가 내 걸로 할 수 있었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과정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이제 희망이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과목들을 이렇게 이, 이 강의 제목들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네, 거기에 이제 맞는 이 과목들로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는 이제 선정을 해놨는데 그게 정말 그 지금은 이제 선정한 기준이 뭐라고 보냐 하면 결국은 그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게 필요할 거야. 그러고 이게 이제 만든 거예요. 네, 근데 실제로 이제 듣는 사람, 들으러 오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어떤 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더 많이 아주 그 자세하게 좀 배우고 싶은데 딱 1시간밖에 없어.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네. 아, 그거는 나중에 그냥 읽어보면 되는 거지, 안 들어도 되는 건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요번에 이제 거의 한 50명 가까운, 49명인가 50명의 그 이제 학생들이 그 모인 거거든요. 네. 그래, 어떻게 하면 이 과정을 한번 성공적으로 잘 교육 과정을 운영을 해가지고 정말 그 세종의 그 진가를 드러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좋은 지혜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 예,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이제 박 교수님께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이 세종실록이나 이 박현모 교수께서 연구하신 내용은 어떻게 보면 광산에 이 광석들이 그냥 매장돼 있는 거죠. 다양한 광석들이. 그걸 전부 다 이제 그 광석을 이제 발굴을 지금 해가지고 어떤 광석이 있고 이 광석 어디에 쓰고 다 아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다 보여줘도 이 뭐라 그럴까 이 필요로 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 다른 걸 요구할 수가 있다고요. 음, 나는 그게 다 필요 없고 다이아몬드 하나만 또는 뭐 가공법만 좀 예를 들어서 또는 이 보석을 만드는 어떤 그 디자인을 제가 예를 들어 그렇게 이제 다 이 고객마다 다 다를 텐데 지금은 이제 그 광석의 이제 그 밭을 이렇게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 대덕의 이제 과학기술자들 입장으로 본다면 그 중에서 이거 한 세 가지를 정말 이렇게 아주 중점적으로 이렇게 좀 해주면 더 효과가 있을 것 같고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 이번에 모이시는 분들이 이제 그 기업의 이제 리더들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떻게 요거를 짜임새 있게 잘 운영을 하면 음, 이 뭐라 그럴까 이 성과라 그러나요? 야, 거기 갔더니 정말 진짜 좋은 교육 받았어. 네. 그래서 네. 주변에 이렇게 추천도 하고 그렇게 해서 1기가 아니고 2기, 3기, 4기 이렇게 이어지는 그래 우리 박현모 교수님의 목표가 1만 명 세종을 키우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1만 명 세종이 탄생할 때까지 네. 어떻게 빠르게 이렇게 진행할 수 있을까? 네. 그래서 좋은 지혜를 한번 네. 모아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이제 토론이 시작됐습니다. 맞습니다. 배우 조종하신 분이 손욱 회장님이십니다. 그, 저기를, 근데 보니까 그 좀 몇 페이지 준비를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예, 소개하기 전에 예. 아마 제가 볼 때 남궁성 박사님은 배한국장은 잘할 것 같고, 그렇죠. 두 분 아시죠? 네, 알고 있죠.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성함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 한 박사님도 어, 그렇고, 한 박사님도 권노아 아세요? 씨도 그렇고. 그, 예전에 그 책 지으신 분 아닌가요? DX 융합 그쪽으로. 제가 한준호 박사님. 성함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인사 나눈 적은 없습니다. 네. 아, 그러시군요. 네. 그, 손욱 회장님 물론 잘하실 거고요. 아유, 그럼요. 예. 네. 권노아 연구는 아시나요? 예. 몇 번 그렇죠. 이메일 상으로. 아, 야, 네. 권노아 연구는 의외로 유명하군요. 음. 네, 생각해보니까, 남궁삼 박사님 빼놓고 네 분은 다 지금 세종실로 강독에 지금 참여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아마 좀 더 친숙할 텐데, 오늘 지금 남궁삼 박사님은, 한국도로교통 실인가요? 도로교통, 거기가,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으로. 예, 도로공사의 예. 교통 교통실장님,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네, 신데, 예, 그 교통 담당하고 전혀 떠나서 문화와 이 IT 쪽에 제가 볼 때 가장
이 적중하고에 꼭 필요한 것을 알려주셔서 아마 오늘도 좋은 아이디어와 생각을 모아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간단하게만 제가 좀 브리핑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손 원장님 말씀처럼 아까 그 수요자 관점에서 내용을 분류해서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하셨어요. 오늘 아침 어제죠. 밥상을 지금 잔뜩 차려놨는데 이따가 말씀해 주세요. 한번 메인 디시가 뭐냐? 스키다시랑 다 먹이러 가지 말고 메인 디시가 뭐냐를 잘 찾으러 가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글씨도 좋죠. 감고작금 어떠신가요? 제가 아는 분이 쓴 글씨인데 이거를 가지고 우리 권노아 연구원이 굿즈로 만들어서 아마 이번에 오신 분들한테 한번 좀 새기도록 해주실 것 같습니다. 이 그 골든 서클은 손욱 회장님이 이제 그 지난번에 라임그라스 그 청소년 캠프 청소년 학교를 하고 나서 그때 이 정말 손 회장님 하신 거 맞나 하고 너무 세련되게 PPT를 만드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때 에, 직접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할까요? 손 회장님. 뭐 직접 하셔도 되죠. 이거 충분히 뭐. 그럴까요? 예, 예, 제가 예, 그래서 예, 예. 우리 뭐 why, how, what은 많이 이제 그동안 목적과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행동과 행동의 결과물이 되는 제품이나 서비스라고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것을 세종과 연관해서 청소년들 이번에 CEO도 마찬가지 같은데 왜 why가 먼저 내가 누구인가라는 부분 왜 세종처럼 되고 싶은가라는 부분 사실 여기에는 세종은 어떤 사람이었나라는 이제 말도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왜 세종처럼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궁극적으로 그 부분이 사실은 딱 중심에 잡혀야 한다는 말씀이고 청소년이든 이번 기업 CEO든 간에 그게 중요한 부분이다.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한 다음에 거기에 어떻게 도달할 것인데 라고 하는 무엇을 배우고 싶은가 어떤 강점을 배워서 그런 덕목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은가 라는 부분을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한다는 얘기고 마지막으로 그런 내 목적과 그 다음에 추구하는 바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을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세 가지를 계속 반복해서 생각해 보면 교육의 목적,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일의 어떤 취지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난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맞습니까? 예, 맞죠. 이게 거기 있는 who am I, where to go, how to get there 이게 뭐냐면 그 코칭하는 사람들이 네. 원래 그 코칭 전문가들이 딱 요 질문 세 가지를 갖고 코칭하거든요. 예, 예. 예? 예, 누구든지 이제 코칭하러 가면 제일 먼저 당신 누군지부터 이제 우선 확실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 예? 그 당신은 어디로 가려고 하는 거야? 음, 근데 어떻게 갈 건데? 요거까지가 이제 이 세 가지인데 우리의 이제 그 교육 과정을 통해서 리더들이 요런 거를 딱 잡고 갈 수 있다면 네, 네. 굉장히 그 가치 있게 느끼지 않을까? 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예. 그래서 아주 저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앞으로 청소년 뭐 CEO 어떤 사람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콘텐츠 개발할 때 이게 하나의 정말 에, 골든 룰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거에 비춰보면 이제 오늘 그 선회장님하고 말씀 나눴습니다만 우리 세종 국가경영연구원도 이런 그 목표, 우리는 뭐 존재 이유, 소명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는 일터에서 사람들이 누구나 신명나게 일하고 또 인류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 기여하는 그런 나라, 대한민국을 세우는 게 한번 지향해보자라고 세종원의 목표를 세우고, 그러기 위해서 세종처럼 생각하고 또 회의하고 또 실행하는 그런 열린 소통을 소통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고, 마지막으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하느냐, 미래의 세종 이도 청소년 등을 키우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 리더를 양성하고 나아가서 세종학을 그동안 잘 안 되고 있는 부분까지 심층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일을 이제 하는 기관이다라고 우리의 세종원을 우리 주최기관인 소개를 하자라고 하면 어떨까 싶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선호자님께서 박현모 브랜드가 뭐냐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박현모를 팔아야 박현모를 통해서 세종원의 제품을 팔아먹어야 되는데 박현모의 브랜드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고민 해보니까 저를 생각해 보면 세종실록에서 한국형 리더십의 비밀을 자꾸 찾고 길어 올리는 사람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리더들의 이렇게 길어 올린 물을 마시면 리더들이 소통 능력이 자꾸 커지게 된다. 이번에 오시는 분들도 또 다른 한편 많은 직장인들의 그 문제 해결 능력을 확 끌어올려 줄 수 있는 것을 저는 이제 세종을 들으면 또 이렇게 그 물을 마시면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남궁선 박사님, 남궁선 박사님, 예, 말씀하세요. 예. 제가 그럴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 물론이죠. 사진 잘 나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그냥 대충 넘어가시는 것을 부정하는 예, 것을 자꾸 우회적으로 표현하신 걸로. 예. 하여튼 이건 그 앞에는 why와 how와 what이었다. 이것은 누가 하느냐라는 거로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개략적으로 이것은 권노아 연구원 정리형을 제가 가져왔어요. 이번에 우리의 대상들은 기업 및 단체의 최고 경영자 및 임원, 공직자, 전무직 종사자로 했고 29일 돌아오는 목요일부터 11월 21일까지 총 14번을 조찬으로 7시 반부터 시작해서 8시 50분까지 합니다. 권노아 연구 우리는 7시부터 식사를 하나요? 네, 7시부터 식사가 준비가 됩니다. 네, 네. 그리고 답사 1회 아마 궁궐을 가고 공연 관람을 합니다. 세종문화회관이기 때문에 장소는 이제 세종문화회관 예술동이 있는데 1층에 아티스트 라운지라고 이제 아주 분위기 좋은 곳이 있습니다. 50명 모집인데 그번 51명이 지금 등록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면 강의, 답사, 공연 관람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세종문화회관 공동 주최하니까 거기에서도 적극적으로 장소며 홍보, 세종문화회관에서 2명을 그렇게 추천해서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우선 이 강의 등록 저기부터 보면 이제 뭐 저기 권노연구원이 이제 정리한 것인데 이제 1번부터는 등록금 낸 분들입니다. 이제 그 김성한 DGB IMF 대표부터 해서 라종욱 통일문화연구원 이사장, 김석동 금융위원회 위원장, 그러니까 원장이겠죠. 금융감독위원회 원장. 그다음에 김보겸 전 총리부터 해서 이제 대부분이 보면 이렇게 CEO들인데 뭐 권호광 이분은 이제 강원도 경제진흥원장이고요. 김근호 이분은 지난번에 한번 들었던 분인데 김도진, 그다음에 김동환이란 분은 여기 연산 쪽에서 그 소금을 발명해서 그 돈을 많이 번 분인데 아마 손 회장님 잘 아시는 분일 거예요. 그 전에 세종문화회관 수업을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뭐 그 외에 이제
어, 다 뭐 이어드리고 저도 뭐 처음 본 거 많이고 라임그라스는 이번에 그 세종 청소년 캠프를 도와주었던 사장님이고 어, 경제TV 전 대표도 오고 그다음에 이제 음, 전영묵 삼성생명 사장은 손 회장님도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이더라고요. 정철영 이분은 이제 그 중소기업연합회 제 수업 듣고 오신 분이시고 그 특수가스 그분도 적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총 51명이 등록을 한 상태입니다. 끝으로 이제 그럼 어떻게 수업이 현재 구성이 되어 있냐면 29일 날은 이제 개강식이고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이날은 시작 때 오늘 읽은 대목을 좀 수정을 해서 감고작금을 처음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안호상 세종문화 사장님 인사하고 선 회장님께서 한 30분 정도 어, 개강 특강으로 말씀을 어, 주시고 그 이전에 아마 그 저기 김성환 대표님이 약간 몇몇 주요 어, 수강생을 좀 소개를 하는 시간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로젠 특강 이후에 제가 이제 책 이따 보여드린 교재를 가지고 어떻게 이제 구성되었고 수업을 진행할 것인지가 아마 첫날 그러면 시간이 뭐 금방 90분, 80분 가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주부터 이제 리더십으로 본 조선왕조 주식회사를 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조선왕조 주식회사를 보고 그 가운데서 세종시대를 위치를 파악하는 게 좋아서 조망하는 시간이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리더십 성과가 필요한데 과학기술 성과가 정말로 뛰어났는지에 대한 그 K21에 대한 얘기 그리고 협업이 여기 들어간 것도 저기 성과에 하나 들어가는데요. 그 협업 MZ 세대에게 꼭 필요한 중요한 것이 협업이라고 보고 교재에서 세종 때 그 뭐죠 이 갑인자 금속활자를 만들게 된 그 비전 공감 소통 협업 부분을 이때 보고 그 다음에 영토개척도 결과이죠. 무엇을 했나 인간은 실패했는데 어떻게 세종은 성공했나 그다음 한글 창제도 결과 성과들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그냥 성과를 끝나지 않고 어떻게 그 반대자를 가지고 설득해서 이용하도록 만들었나가 이제 여기까지가 하는 결과 성과 어치브먼트라면 7강부터는 이제 하우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성과를 어떻게 인재를 움직였고 또 어떻게 회의를 입체적으로 소통해서 끌어갔는지 또 어떻게 혁신 ESG 같은 것을 최종의 방식으로 배운다면 그다음에 승계 부분은 배우는 사람이나 또 물려주는 사람이나 이 멘토와 멘티의 문제를 좀 태종과 세종에게로 보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이제 자기관리 부분에서 세종은 어떤 자기 관리를 했고 어떤 인성과 이제 자기 변화를 했는지가 이제 보니까 하고 보니까 할 게 많은데 시간이 벌써 끝나더라고요. 마지막에 이제 종강 겸해서 강병인 작가님의 한글서의 특강 및 각자가 이제 나만의 인생어록을 하나씩 써가는 시간 및 수료이고요. 아마 10월 5일 날 주말 토요일 날은 이제 경복궁을 갈 것 같고 공연은 뭐 본다고 그랬죠? 라보엠? 라보엠 보기로 했습니다. 엄청난 공연을 이번에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이 제가 간단하게 이번 강좌에 대한 좀 그 소개를 좀 드렸습니다. 선호자님 어떻게 진행을 하면 좋을까요? 이제 쭉 설명을 하셨으니까 우선 이제 들으시면서 의견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코멘트를 해주실 것들을 우선 듣고
아까 이제 사실은 그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를 우리는 이런 게 있어 하고 이제 가장 가치 있는 이제 컨텐츠라고 생각되는 거를 이제 그 광산에서 캐놓듯이 이제 보석 캐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보여줄까? 그러면 이제 어떤 거는 목걸이로 만들어서 보여주고 어떤 거는 왕관으로 보여주고 이제 그렇게 해서 아주 핵심 요소를 좀 이거 세 가지만큼은 확실하게 몸에 익혀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보자든지 이제 그렇게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게 이제 메인 디시가 뭐냐인데 도대체 이제 이 연례 강좌를 통해서 실질적으로는 들어서 이제 그 알지만 실제로 이제 돌아가서 자기가 이 세종으로부터 배운 걸 가지고 뭔가 무엇을 이루는데 도움이 돼야 이제 되거든요. 안 그러면 그냥 알고만 있는 거고 그 성과로 이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야 저 사람은 세종을 공부하고 오더니 회의를 하는데 보니까 늘 세종처럼 회의를 해서 우리 회사가 달라졌다든지 문제 해결을 하는데 세종처럼 문제 해결을 하는 걸 또 시작하더니 저 사람이 달라졌다든지 좀 이렇게 되면 저는 그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좋은 이제 성공 사례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서 우리가 역시 세종이 600년이 지났지만 오늘날에도 가장 그 훌륭한 그 한국형 그 리더십이야. 이건 정말 도움이 되는 일이야. 라고 이제 평가를 받게 된다면 1만 명 세종 만드는 거는 나 굉장히 어렵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좋은 의견들이 있으시면 그냥 그 말씀을 해주시면 그 점차 이제 발전시켜 나가면 되겠죠. 요번에 다 반영할 수 없지만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도 또 참여하시는 분들한테도 의견을 들어가면서 또 고치고 발전시키고 이렇게 해서 1회, 2회, 3회 가면서 이제 정말 좋은 이게 돼서 저는 그 이 과정이 이런 모습이 이 전국에서 동시에 한 5군데든지 10군데든지 이렇게 되는 날이 돼야 이 10,000명 목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제가 숫자를 잘 헤아린 것 같습니다. 예. 100만 명 안 하길 참 잘했습니다. 아까 그 우리 배아영 국장이 100만 명은 해야지 10,000명 한다고 저한테 추동하는 걸 제가 꼭 참고 10,000명으로 했습니다. 목소리가 좀 잘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한 박사님 목소리가 지금 라는 게 있었나요? 잘 나옵니다. 이제 말씀 다시 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여기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 굉장히 바쁘시면서도 뭔가 기대하는 바가 있어서 오신 것 같은데요. 네, 그분한테 이러한 우리가 행사를 한다 할 때 뭐 드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뭘 하겠다. 일단 저는 여태까지 박 교수님이 하신 거 저도 네, 여러 번 들었고 그런데 이제 세종대왕이 하신 것들을 전달하는 거로 충분했고 저는 이제 그걸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손욱 회장님이나 아까 지금 뭐 담고 작금인가요? 하여튼 뭐 그런 것들 차원에서는 사실 우리들끼리 할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네, 현재 우리의 문제를 갖고 옛날에 그 말씀을 적용해서 하는 파트는 사실은 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제가 경위원은 그런 방식이었잖아요. 처음에 이제 말씀을 좀 옛 말씀을 좋은 걸 듣고 우리 현재 문제를 내놓고 세종대왕 포함 대신들끼리 막 갑론을박하면서 뭔가가 됐는데
지금 이렇게 50분이 오시지만은 그 뒤에 과정은 되게 하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 일단은 그거를 어떻게 할지는 또 새로운 숙제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아까 손욱 회장님 말씀하신 거는 사실 그런 것들을 얻고자 하실 거는 같아요. 왜냐면은 좋은 말씀은 뭐 박현모 교수님이 쓰신 책도 굉장히 많고 제가 굉장히 많이 갖고 있지만 그걸 보고 혼자 생각하면 될 건데 이분들이 바쁜 시간을 쪼개서 오셨다는 거는 플러스 알파가 뭔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음, 얼핏 들기는 합니다. 예. 물론 그런 것까지 얻어가는 그러한 뭐 모임은 거의 없긴 해요. 사실은 되게 어렵기도 예. 하고 예, 거의 뭐 예. 음, 말씀을 하셔서 이제 그 우선 제가 볼 때 이제 현실적인 기대사항 일종의 예. 그 수강생들이 하고 하나의 그 뭐 배움 측면에서의 기대사항 이런 게 우선 있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는 이제 그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이 여기에 아까 뭐 김석동 전 장관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이제 금융 쪽이 많이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좋은 네트워크를 맺고자 하는 그런 이제 기대도 있는 것 같고 이제 그 몇 분들을 물어보니까 대부분의 이런 CEO 과정들은 다 그 유명 강사들이 이렇게 이제 특강으로 열거돼 있고 음, 이렇게 음, 뭐 세종을 가지고 전체를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런 데는 없대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세종실록이라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그 큰 텍스트를 가지고 주제별로 이렇게 골고루 다 볼 수 있는 점이 다른 강의에서 없는 부분이라서 좀 더 그 점 좀 기대가 된다는 부분도 있었고요. 어, 뭐 어떤 분은 세종문화회관이 또 거기 항상 사람들을 뭔가 좀 럭셔리하게 보이게 하거든요. 갈 때마다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것도 좀 기대하는 분도 있었고, 제가 이제 물어봤을 때, 근데 저는 이제 그 이번이 이 총 11명, 12명 이렇게 특강이 아니고 어떻게든 간에 제가 이제 전체를 쭉 끌어간다는 점이 어, 굉장히 부담이지만 또 굉장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유연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손흥민 말처럼 이번에 그래서 딱 두 개만 배워갔는데 뭘 배울 수 있는데 예컨대 뭐 여기 보면 8강이 세종의 경연의 학습과 적용인데 정말 그 우리 회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앞이 안 보일 때 세종처럼 회의하기를 내가 확실히 배워서 그걸 실험해 볼 수 있다. 뭐 이런 거 하나라도 그런 메인 디쉬를 잘 찾을 수 있는 거가 제가 전체적인 걸 끌어가기 때문에 조금씩 조율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점이 아마 우리가 갖고 있는 강점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한 가지 이제 출석했을 때 갖는 플러스 알파를 참 이게 참 어려운 숙제인데 왜냐하면 이게 조찬에다가 80분인데 제가 그전에 보니까 시간이 금방 가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이게 뭐 경연 실습 이런 게 사실은 불가능한 시간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분들한테 어떻게 이런 어, 메인 디쉬를 제대로 드시게 할 수 있나 그게 이제 고민입니다. 남궁산 목사님 많이 맛있는 거 보셨잖아요. 예, 어떻게 먹? 아마 저를 이렇게 갑자기 오라 하신 거는 예. 예, 선입견이 없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한번 듣고 싶어서 그러신 것 같아요. 제 짐작에. 제가 쭉 봤는데요. 일단 그냥 그 소견이라 생각하시고 제 사전에 이런 게 없으니까. 네. 다만 이런 과정은
운영에도 참여해봤고, 학생으로서 말하자면 이제 수강생으로서도 많이 참여를 해봤습니다. 예, 그 예. 과정에서 이걸 운영하시는 분들의 그 고민도 많이 들어왔고, 그 네. 차원에서 현실적인 얘기를 몇 가지 드릴게요. 네, 네, 일단은 세종에 관련된 과정이잖아요. 네, 사람들이 나름대로 그 상이 있을 거예요. 세종이란 상이 있고, 세종에 대해서 그 뭔가를 배운다는 그 기대감이 같이 있는데, 그렇다면 세 가지가 세종다워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사람이 세종다워야 되고요. 네, 내용이 가르치는 사람. 세종다워야 되고, 세 음, 번째 운영이 세종다워야 돼요. 어, 예, 제가 볼 때는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세종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말을 하는 사람이 세종답지가 않아요. 어떤 그 이율배반적인 거나 아니면 불일치가 일어나면 거기서 부조리가 느껴지고, 부조리까지는 안 가더라도 불일치가 일어나면 이게 잘 안 들어오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일단은 그 특색이 사람은 된 것 같아요. 박현모 교수님만큼 세종다우신 분이 어디 계세요? 두 그럼요. 번째는 내용도 제가 볼 때 이거 보통 고민해서 만든 것 같지가 않아요. 네, 정작 이거를 자세히 읽어보는 것보다도 정작 와서 무엇을 듣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땐 내용도 된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 남는 게 운영입니다. 네, 네, 이분들이 그런 과정을 한두 번 가보셨겠어요? 그 운영이 뭔가 세종스럽고 뭐 이런 느낌이 나야 되잖아요? 네, 네. 좀 그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음, 특히나 아까 경연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자칫 그런 어떤 그 이벤트를 자칫 잘못하면은요, 굉장히 유치해집니다. 어색해지고. 예. 네, 따라오는 가겠지만, 이분들의 어떤 폼이나 품성으로 봤을 때 따라오는 가겠지만, 제가 볼 때 굉장히 힘든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그 좀 조심하셔야 될 거, 차라리 내용에 집중하시는 것도 좋은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시간도 그렇고. 네, 네,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맞닥뜨릴 수 있는 문제가 뭐냐면 3회나 4회 정도 갔을 때 출석 관리입니다. 네, 네, 막 빠지기 시작할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그 네, 긴장감이나 집중도가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막 빠지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서 어느 순간 파도처럼 쭉 나가버려요. 50명이니까 저는 한편으로 이분들은 뭐 하는 것도 대단하지만 50명 되는 분들의 출석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걱정이 제일 먼저 들었거든요. 굉장히 요구에는 아주 델리케이트하고 막 이렇게 좀 아주 세심한 관리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네, 그리고 지금 그 박 교수님이 사실상 1인 면역을 하셔야 되잖아요. 강의도 하셔야 되고, 전체 운영 총괄도 하셔야 되고, 때로는 간사 역할도 하셔야 되고, 뭐 이런 다양한 역할을 하실 때, 그, 노출이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수강생들하고 접촉면도 많아지고, 네, 그 사이에서 과연 세종다움이라는 거를 그 지켜나가는 어떤 그거 굉장히 긴장하면서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운영 측면에서. 네, 그 다음에 이분들이 항상 그 자리에 왜 앉아 있는가 하는 이유를 찾을 거란 말이에요. 올 때마다. 목요일 네, 날 아침에 이렇게 매주 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것도 14회, 12회 정도로 와야 되는데. 네, 자기가 왜 앉아 있는가에 대한 이유를 계속 찾을 거고요. 거기에 존중감이나 이런 게 채워지지 않으면 막 흐트러질 거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그걸 어떻게 할까 하는 방법을 제가 봤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1만 명의 세종 리더를 키운다고 그랬잖아요. 네. 1만 명의 세종 리더의 가장 앞장선 선도 그룹이 여러분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캐치프레이즈 정도로 가져가면 어떨까? 오, 다소 왜냐면 지금이 1회잖아요. 사람들이 양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처음이니까라는 그 네, 이유로 양해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더 나가서 나름대로 어떤 여기에 대한 책임감과 어떤 뭐 나름대로 의무감 이런 걸 느낄 수 있도록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네, 1만 명의 세종 리더를 왜 만들어야 되는가에 대한 설명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처음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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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단순히 좋은 말로 좋은 리더가 많이 있으면 좋은 거고 1만 명은 상징적인 이거보다는 네, 박 네, 교수님이 나름대로 왜 1만 명이어야 되고 1만 명의 세종과 같은 리더가 우리나라에 나타났을 때 우리가 어떤 변화를 겪을 수 있는가에 대한 설명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 다음에 그거를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는 입장이다라고 하는 거를 전달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좀 부족한 것이 있어도
네. 그거를 채워나가는 주체적 입장이 될 수 있도록 그래야 될 것 같고요. 네. 12회를 이 톤으로 쭉 이어나가는 거는 사람마다 좀 몰입이나 집중력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매번 네. 새롭고 뭐 그럴 수 없잖아요. 네. 네. 뭔가 새로운 자극에 3회나 2회 또는 4회 이런 식으로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음. 근데 시간이 그런 걸 해보기에는 내용도 있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잠깐 생각해 본 게, 인바이티드 학생, 그러니까 초청, 청강 학생 한두 사람을 초빙을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항상 새로운 사람 관심이 있거든요. 네. 네.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거에 자극을 주는 유효한 수단 중에 하나가 새로운 인물입니다. 그럼 새로운 네. 인물을 어떤 포지션으로 갖다 놓을 거냐 했을 때 지금 네. 이 구조에서는 그 초청 연사도 아니고 뭐라고 그럴까 초청 청강생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예, 게스트죠, 이제. 그 나름대로 그런 분이 와서 자기가 하는 일도 좀 소개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그 세종에 대한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수강생 입장에서 올 수 있는 이런 자극 또는 기타 이런 비슷한 자극이 좀 고민이 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너무 좋네요. 그 다음에 아까 캐치프레이즈 말씀드렸고, 이거 초청 말씀드렸고요.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잠재력과 가능성도 느껴지는 한편,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될 거는 출석 관리하고 어떤 세종다움이라고 하는 운영의 어떤 묘. 와보니까, 이거 뭐 좀 다르네? 이런 느낄 수 있는 세종다운 운영. 그 네. 다음에 시비에 대한 그 출석 관리 이어나가기 위한 어떤 새로운 자극들. 요거 고민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박 교수님의 노출이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접점도 그렇고 접촉면이 많아질 것이므로 박 교수님 굉장히 생각하면서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다행히 좋은 게 좋은 거라 이렇게 하시다가 이게 그 몰입이나 이렇게 갑자기 뚝 떨어져 버릴 수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을. 남궁서 박사님은 아이브런치라는 그런 모임을 몇 년간 했죠? 10년, 10년을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오. 제가 보면서 참 많이 배웠어요. 저도 가서 참여도 해봤는데, 참, 오는 분들이 계속 꾸준하게 가는 분과 새로 오는 분들이 조화가 돼서, 매달 모였죠, 아마? 저도 매달이 아니고요. 10년간 한 주도 안 빼고 2주마다 토요일 날 아침 10시에 모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 대단하네. 했던 게 아닙니다. 예, 예. 예. 좋습니다. 자,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내공이 딱 저는 지금 여기 잠깐 생각하신 게 아니네요. 예, 들으면 그럼요. 굉장히 놀랐습니다. 예. 아닙니다. 아니, 진짜요. 제가 예. 너무 굉장히 예리하게. 예, 정리되지 않은 내용을 말씀드려서 저도 사실 이런 얘기 하면서도 조심스럽고 좀 아니, 부끄럽습니다. 느낌은 예. 있는데 잘 말씀하신 것 같아요. 사실은. 맞아요. 뭔가, 예, 예. 그 다음에 또 우리 배국장님이랑 음, 음. 또 우리 권노연구원이 저기다가 채팅장에다가 수강생 이거 좀 소개 먼저 해주실까요? 먼저요? 네, 제가 사전에 사전 설문으로 본 과정에 좀 기대하시는 부분이나 좀 수업 시간을 포함시켜줬으면 하는 내용을 설문을 한번 드렸었고요. 개강식 때도 어떤 점을 좀 기대하고 하시는지를 좀 적어달라고 설문을 드릴 생각이고, 이제 매 시간마다 가능하다고 한다면 오늘 강의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과 그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뭐 소감이나 아니면 간단하게 뭐 지난주에는 뭘 실천해봤고 이번 주에는 어떤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지를 설문으로 받아서 전부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답변해 주신 것 중에 조금 인상적이었던 걸 한번 추려봤는데요.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역시 세종대왕의 리더십이고, 그리고 여기 이제 목민관이라고 해주셨는데, 아마 공기관에 계신 분이어서 목민관이라는 단어를 쓰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지역 사회나 아니면 정부 아니면 뭐 공기관으로서의 어떤 그런 고민도 좀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경영 지식이라고 하시는 부분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실질적인 어떤 방안이나 케이스 스터디를 좀 원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부분은 워낙 교수님께서 잘 해주시니까 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재미있는 것은 보다 다양한 시야에서 논의될 수 있다면,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분들과 다양한 시야 공유라는 게 두 분이서 각각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남궁선 선생님 말씀처럼 제가 교수님께 그때 한번 건의를 드렸었던 거는 각 수업당 이제 한 5명 정도 청강이나 아니면 초청생을 저희가 거기 참석하시는 분들의 지인으로 한정을 해가지고 초청을 드리고, 그리고 교수님께서 또 말씀해 주시기를 4시간마다 세 분에서 5명 정도 이렇게 좀 자기소개도 해보고 스피치도 해보고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 공부를 하고 생각한 부분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실생활에 응용하고 또 보다 나은 해법을 위한 새로운 고민을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는데요. 이 부분은 약간은 고민이 되는 게 50명이서 같이 참석을 하시다 보니까, 그래서 혹시 지난번에는 단톡방 이런 거를 좀 운영을 하셨었는지, 서로 이렇게 의견 교환은 어떻게 좀 하셨는지, 저희가 이제 계고를 좀, 감고를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운영했고요. 어, 그 그때 48명인가가 들었는데 지금 46명이 3년이나 지금까지 단톡방을 계속 운영하고 있어요.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이번에도 할 것 같은데요. 음, 음. 이게 이제 그날 강의가 9시에 끝나죠. 예, 8시 50분이지만 9시에는 끝날 것입니다. 예. 그죠? 근데 9시 끝나고 나서 한 20분이건 그렇게 네. 뭐라 그럴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이 모여갖고 음, 뭐 얘기를 한다든지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닌가 모르겠네. 네, 네. 그전에 어딘가 백강포를 어딘가 이거 가니까 어디서 그렇게 하던데 꼭 끝나고 나면 괜찮으신 분들 이렇게 이렇게 뭐 한 자리에 10명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배웠던 걸 가지고 토론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 인사도 하고 음, 이 안에 있는 사람도 잘 모르잖아요 서로 네, 네. 오시는 분들이 그렇죠. 맞습니다. 예. 이 교류가 처음부터 없거든요. 그러면 공지할 때 수업 끝나고 뭐 한 30분, 뭐 1시간 정도의 그 자리 분위기 좋거든요.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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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가담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드린다. 급하심으로 먼저 가시더라도 그렇게 그렇죠, 하겠.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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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서 이게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더라고요. 네, 네. 인간개발연구원이 그렇게 하던가? 어, 제가 아주 감탄했는데. 그리고 우선 배아영 국장님도 하실 말씀 있으시면 먼저. 음, 시간이 아침이라서 길지는 않아서, 교수님이 잘 하시겠지만 수업이 끝나고 바로 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9시에 끝난다고 하면은 8시 한 42, 3분 정도에는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강의를 기획을 하실 때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세종은 스토리텔링으로 가면은 되게 재밌기는 한데, 어, 제 생각에는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하고 가시면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나 엄청 큰 대질문 같은 거를 매주 던져주시고, 그거를 중심으로 하는 것들을 가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강의를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 강의를 듣기 위한 것도 있지만 자신을 표현하면서 스스로 정리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질문할 거리를 미리 생각을 해주시거나 이런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너무 많은 사례가 나오면 헷갈릴 것 같아서 메인의 사례를 한 가지에서 두 가지 정도만 정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조금 더 하실 수 있다면 그 실록을 같이 읽어보는 것도 좋고, 아니면 뭐 황희정승이랑 세종이랑 하는 대화가 있다면 그거를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롤플레이를 시키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고요. 좋네. 강의 진행도 예. 예. 네, 그래서 수업 자체가 지루하지 않고 그냥 벌써 끝났어? 라고 하는 거를 듣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참여형이 굉장히 많이 중요하니까 말로 쓴다든지 글로 작성해 본다든지 대화를 해 본다든지 이런 게 강의 하나당은 한두 개는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사실 제가 이제 이게 교재인데요. 교재는 앞부분은 이제 그 일부가 업적들, 어치브먼트 그래서 5개가 돼 있고 그다음 2부가 이제 리더십이죠. 그래서 인재, 회의, 비전, 공감, 음, 한명을 좀 지우겠습니다. 승계, 질문 능력, 신상 필벌, 협상 역량, 혁신, 자기관리, 마지막 총평으로 되어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했던 게 뭐냐면 쭉 앞에 부분에서 교재는 제가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일부러 학습 요지, 학습 목표, 요점, 그리고 내용상으로 좀 개조식으로 만들었어요. 책으로 풀지를 않고 보고 이해하도록. 그리고 이제 끝부분에서 제가 첫 번째는 질문을 안 던졌는데, 근데 이제 혹시 과학기술을 하면서, 어, 이런 이제 질문을 하나씩 제가, 이제 세종은 어떻게 백성들에게 시간이라는 고급 정보를 백성들과, 어, 공유성을 갖게 되었을까? 그래서 쉽지 않은 것인데, 이런 이제 본문에서 제가 질문을 이렇게 한 번씩 던져봤어요. 그리고 MZ 부분에서는 이제 세종 중간 리더도 세종 처음에는 아버지가 있을 때는 중간 리더였으니까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사이사이에 적설력도 나눠줄 거거든요. 적설력의 몇 페이지가 해당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예, 그 갑인자 부분에서 이제 갖고 이게 굉장히 협업이 되고 MZ 얘기하기 좋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이제 뭐라 했냐면 엘고 부통령이 한국인들이 구텐베르크보다 200년 앞서서 금속활자 인쇄술을 만들었는데 왜 그것을 발전시켜서 한국 문화의 향상으로 서양과 달리 구텐베르크와 달리 인쇄혁명에 성공하지 못했나라고 말했는데 이런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러니까 매 꼭지마다 조금씩 생각거리를 제가 쓰긴 했어요. 근데 제가 사실 손 회장님께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거냐면 또는 여기분들한테 이게 이제 다분히 학문적인 그 질문이지 이게 이제 그 기업인들한테 수업 듣는 분들한테 현실적인 아까 그 작금의 얘기는 아니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각 부분에서
좀 방금 배영 국장님이 오늘의 질문, 그러니까 이 오늘 수업 관련해서 딱 질문 하나씩 던져서 그걸 함께 모아가도록 하면 훨씬 더 이렇게 효과가 좀 높지 않을까. 방금 그 얘기죠? 네, 그래서 질문들이 되게 바로 답할 수 있는 질문들이어야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이야기가 많이 나올 텐데, 네, 대부분 여기 교재에서 만들어진 질문들은 공부를 한 다음에 숙고의 과정을 거쳐서 나올 수 있는 질문들이어서 난이도가 좀 높긴 하죠. 맞아요. 선생님, 네, 저 한마디 네, 답변 드려도 되나요? 네, 네, 그 부분을 이제 운영을 했을 때 한번 참고 삼아서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네, 오늘의 질문을 제일 음, 수업 시작하실 때 일단은 공지를 한번 해주시고, 네, 그리고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저희가 단톡방을 만든다고 했으니까, 단톡방에 바로 올려주시면, 그러니까 네, 답변을 본인이 이제 내킬 때, 네, 단톡방에다가 이제 틈틈이 올려주시면은, 안 오신 분들도 볼 수도 있고, 음, 나중에 또 음, 기록으로도 남으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네, 아니면 그 자리에서 좀 더 활발한,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시고 교수님께서, 아, 이분의 답변이 굉장히 참신하고 좋다 하시면, 그분한테 이렇게 발표의 기회를 또 드려서 음, 잠깐 설명하셔도 좋고요. 어, 또 하나는 보통 이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좀 포스트잇 같은 데다 메모를 하셔서 이렇게 좀 벽에다가 이렇게 부착을 하시고 같이 살펴보고 또 9시 이후에도 살펴보고 하는데 아마 또 못 오시는 분들도 많고 기록으로도 남기기가 용이해야 되니까 단톡방 활용해서 답변을 좀 저장하시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좋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우리가 그 세종시를 강도하는 것 할 때처럼 미리 제가 이제 거기다 올리고 어떤 질문이 가면 생각을 하거든요. 답을 안 하더라도 사람들이 네, 맞습니다. 수업 시간에 그걸 질문과 답을 의견을 좀 공유하고 그 다음에 수업 들어가는 저는 이 부분에서 제일 좋은 질문자가 손욱 회장님이라 생각했어요. 기업 경영자로서 예, 어, 예. 질문을 하기를 너무 좋은 질문을 주셔가지고 그러면 질문을 좀 두 가지로 수업 내용에 대해서 교수님이 여기 책에 뽑아주신 거랑 손호 네, 회장님께서 매 차시마다 하나씩 질문을 좀 경영 관점에서 주셔서 네. 두 가지를 손욱 회장님 숙제가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면 이제 이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네, 관심도와 참여 의지 욕구를 높이는 거잖아요. 네, 네, 이거 참여한다는 건 자기들이 이렇게 자기 의견도 개진하고 뭔가 그죠? 거기서 몸으로 체득을 하는 것도 이렇게 생기고 그러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컨텐츠를 이제 가능한 한 이제 대부분 읽고 왔다는 거를 전제로 해놓고 사실은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가 그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 두 가지만 딱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토론이나 의견들을 주고받고 하는 네, 그런 방식이 훨씬 좋겠다. 이제 그런 뜻이잖아요. 네. 이 의견들이 그래야 이제 가르치는 사람도 쉬워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는 그 실제로는 안 읽고 올 과정에서 거라고. 실제로는 안 읽고 올 거라고요. 대부분이 일하다가 아, 네, 허겁지겁 오지 이렇게 읽고 오지는 분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보면. 네. 그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그런 이제 이제 무드를 잘 만들. 원래 독서 토론할 때도 독서 다 하고 오라 그러는데 대부분 이제 안 하고 오는 사람이 많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진행되면 그다음에는 아 이건 진짜 읽고 가야 되는 거구나 하고 이제 느끼기 시작하고 그게 이제 성공하면은 이거 재밌어지는데 네. 이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도 다양한 분들이 모이셔가지고 일단 그래서 말씀드려서 그냥 꼭 예, 그 이제 가서 읽어올 것 표시를 해주고
그렇죠. 있어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수업 시간 하니까 예, 와라. 예, 예.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대목은 이렇게 미리 지정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생각했던 게 뭐냐면 세종처럼 해서 이제 성공을 하려고 그러면 이 해야 되는 일이 배워야 되는 게 있거든요. 네, 덕목이. 근데 그 덕목 중에 제일 중심에 뭐가 있냐면 열린 토론이 있잖아요. 네, 열린 소통. 네, 근데 이 과목 이 주제들을 이렇게 보면 질문법도 열린 토론하고 관계가 있는 거고, 네, 그죠? 네, MZ 세대를 뭐 위해서 뭐 하는 것도 그렇고, 협업도 사실은 그 열린 소통의 결과거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회의 방법도 열린 소통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네, 네. 그다음에 그러네. 문제 가르치는 법 이것도 열린 네, 예. 거라고요, 이게. 그러네.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그 메인 DC를 여러 이렇게 조각조각 있지만 결국은 그렇게 다 합치면 한 5시간, 6시간, 한 절반 정도가 열린 소통 얘기인 거예요. 그러네요.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런 거라고요, 네, 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이제 주제를 가지고 그 토론을 할 수가 있거든. 네, 네. 세종식으로. 음. 우리의 메인 디시는 열린 소통이군요. 그러니까. 어, 제가 볼 때는 열린 소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가 어디에 들어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비전 공감이 네. 어딘가 들어있을 텐데요. 예, 8장에 거기 있죠, 그죠? 예, 예. 제8장. 그러면 여기에서 사실 사람들이 그 비전을 사실 만들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네. 그 세종이 도대체 어떻게 그 생생지락이라는 거를 예를 들면 온 백성의 백성 사랑이잖아요, 그게. 네, 네. 그 백성 사랑의 표현인데 백성들을 행복하게 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그 세종의 그 덕목 중에 최고 덕목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신바람 나고 행복하게 하지? 요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 이제 그 조직이나 정치인이든 누구든 간에 관계없이 정말 그런 생각만 해준다면 이 세종은 대성공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사실 그 마지막 그 강병민 작가님의 그 시간이 자기 비전을 써서 이제 가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생각했던 예, 그러니까 비전 공감과 강병인 작가 그러면 두 강자가 이제 비전에 대한 얘기가 되고 네, 열린 소통, 열린 토론 문화가 되고 그래서 열린 토론을 이, 정말 그 중에 이렇게 시간을 잘 짜면 그 토론 시간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우선 한 가지는 이제 그 참여를 위해서 아까 그 끝나고 예, 그러니까 예. 매번 못 하더라도 한 번은 참여를 해달라 끝나고 그 타담 수업 끝나고 그래서 그런 시간에 이제 좀 뭐 조별로 나눈다든가 50명이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뭐 각 모둠 장을 이렇게 뭐 뽑게 한다든가 사실 중간 이후부터는 되게 가능해지는데 아마 10월 5일 날 경복궁 답사 때는 뭐 식사를 같이 하니까 어, 그 이후로는 이게 좀 모둠이 될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좀 서로 이제 낯 익는 시간이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저는 이제
사실은 뭐 목요일 날 아침에 가서 어, 가능하면 매주 이렇게 제자 직장 방문 시간을 가질까 해요. 제가 그동안 해보니까 CEO분들이 이렇게 제가 연락하고 찾아가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이제 말씀을 들어보고 혹시 뭘 도와줄 수 있는지 그렇게 시간을 제가 목요일 날은 이렇게 가서 또 이제 현장 가서 만나고 그런 식으로 좀 시간을 이 남궁선 박사님이 좀 신비롭게 저를 처신하라고 하시는데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뭐 아주 좋은 생각이시고요. 근데 저는 말씀 듣는 과정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수강하시는 분들의 구성도 훌륭하고요. 내용도 제가 볼 때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 과정의 성공의 키워드는 그 출석 관리. 주석 네. 관리. 네, 왜냐하면 첫 시작이다 보니까 아직 우리가 피드백을 못 받았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저렇게 된 것이라는 걸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네, 네, 따라서, 뭘 새롭게 이렇게 잘해보려고 하는 행위들이 사실은 오시는 분들을 굉장히 수동적으로 만들고, 편하지 않게 만들 수 있거든요. 막 네, 쏟아내주면 나중에 네, 이제 보지도 않아요. 오히려 한두 개 왔을 때 봐도. 아까 그렇죠, 교재도 사실 읽어보고 오시는 분이 제가 볼 때 많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출석하게 만들 것인가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봐요. 네, 네, 지금, 네, 지금 학생들이 일단 표현하겠습니다. 오시는 분들 사이에 운영위원회도 지금 현재 없는 상태고요. 네, 예. 그리고 이 과정을 운영하는 인력도 제가 볼 때 많지 않아요, 지금. 더군다나 이런 데다가 50명입니다. 따라서, 초점을 좀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출석 관리.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내가 빠진 거를 알아야 돼요, 누군가는. 내가 빠진 걸 모르고 묻히게 되면은 안 오게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빠진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출석부처럼 매번 이렇게 부를 수도 없는 거고. 그 그리고 부분, 네, 오다가 보면 네. 분명히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바쁘신 분들은. 한두 번 빠지기가 힘든 거지, 처음에. 두세 번 빠지면 그 다음 네 번째, 다섯 번째 빠지기 어렵지 않거든요. 음, 네, 요런 결석이 된 관성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음. 뭐 이런 출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운영이 어떤 초점을 맞추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 거기 어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신가요? 분야의 귀재가 남궁선 박사님 생각해요. 예, 어떻게 그 예. 10년간 출석을 관리했는지 네. 노하우를 예. 좀 네? 늦게 하지만 팁을 좀 알려주시면 어때요? 권노아 연구원이 그걸 지금 배워야 되는 사실은요. 예, 예, 예. 좋은 아이디어들을 네. 좀, 사람은 심리가요, 나를 쳐다보고 있으면 함부로 못 합니다. 저는 50명이면은요, 일일이 다 전화합니다. 50명 전화하는 게 뭐 얼마나 어렵겠어요. 한 달에 한 번. 그 다음에 특히 아는 분들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들하고 전화하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네, 네, 뭐 톡으로 지난번에 왜 안 오셨어요? 이번 주에 오시나? 이거보다는 네. 그 음성이라도 전화 한 번 하는 게 뭐 한 번에 10명이 빠지겠습니까? 뭐 7명이 빠지겠습니까? 안 오신 분한 내, 전화하기. 예. 이 과정이 나를 쳐다보고 있는 느낌을 줘야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안 오신 그게, 분한테 전화하자. 예, 예. 예, 그걸 사람들이 뭐 알게 해가지고 내가 안 왔는지를 아무도 모르면은 그렇잖아요. 그런 그러니까 게 제가 해야 있거든요. 됩니까? 유사인 권노아 연구원이어야 됩니까? 예, 100% 네. 완벽할 수는 없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음, 출석을 하고 그 사람들이 결석을 하거나 또는 반대로요. 출석한 사람들이 자기 출석했다는 사실이 어딘가에 노출이 되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네. 음, 하다못해 박 교수님이 수업 중에 지난번 아유 김 대표님 안 오셨는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 한마디도 그 다음에 내가 결석할 때 저항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걸 어, 계속 제가 볼 때는 하나의 방법이 있는 게 예, 아니라 네. 예, 이거는 예. 순발력입니다. 순발력. 어, 관리를 해줘야 돼, 세심하게.
예, 예. 그 노하우가 대단하게 많이 축적돼 계신 것 같은데. 10년의 내공이 그냥 예, 느껴집니다. 예, 제가 볼 때 이거 굉장히 훌륭해요. 예, 구성원 이렇게 예, 모으기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50명씩이나. 예, 예, 맞습니다. 50명의 출석만 잘 가져가도 제가 볼 때 이거 엄청난 걸 얻으시게 될 거예요. 이거 피드백도 많이 받으실 거고. 어. 그리고 이분들이 물론 그 다음 과정에 토대가 되는 그 소위 입이 되셔야 되잖아요. 이분들이 나중에 끝나고 나면 그렇죠. 친목을 그렇죠. 하든가 아니면은 세상에 알리든가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면 그런 면에서는 일단 12주를 어떻게든지 계속 봐야 됩니다. 매일 나오게 하는 게 제가 가장 큰 숙제라고 봐요. 음, 그 조편성을 빨리 해야 되겠네. 그죠? 편성에. 조편성. 네, 네.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아까, 예, 일단은 조편성을 해가지고 조장 이렇게 해놓으면 네, 이, 또 책임 의식이 생기겠지. 예. 황의조, 김종서조 오, 나눠서 너무 좋은 생각이십니다. 예, 예, 약간 예, 예. 모가 작통법처럼 이제 다섯 분이서. 그렇죠. 음, 그러면 사실 이제 아침 시간이 돼서 그런데 원래 그 저녁 시간에 하면 이제 그래서 상차를 가죠. 조별로 모여서 소주도 한잔 네,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친해지는 건데 네, 예, 네. 아침이니까 좀 그게 그 제한적이라서 아까 이제 끝나고 나서 뭐 이렇게 10분 미팅 예를 들면 티타임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예, 시간을 딱 제한을 해가지고 예, 이렇게 그 서로 인사하고 나가기 인사할 수 있는 시간이 아침에 와서 밥 먹는 시간은 잘 안 되거든. 네, 네. 예, 오시는 시간도 들쑥날쑥하고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거기서는 잘 안 되는데 끝나고 나서 이렇게 앉으면 여유 있는 분은 어떨 때 막 30분도 하려고 그러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분위기만 이루어지면은 소통이 되니까 음. 그리고 일단은 뭐 10미니트 이렇게 하나의 변수이자 우리가 또, 넘어서야 할 디딤돌이 김성한 대표님이에요. 예, 어, 예. 김성한 대표님이 사실 오늘 초대할까 하다가 그냥 안 했는데 수업 내용에 집중하려고 이제 이 모집의 거의 가장 1등 공신이시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사실은 이 김성환 원장님이 이번에 이렇게 사람을 모집하더라고 보니까요. 저한테 딱 뭐 이번에 안 오면 내가 그동안 지하고 나하고 사이가 안 좋았던 거고 뭐라더라? 지가 나한테 받은 해를 받은 것이고 오면 나한테 덕을 보았던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보니까 와 이분이 지금 여기 안 오면 이게 내 편은 아니구나라고 생각하고 다 이렇게 초대를 했던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열과 성을 다해 초대했는데 다른 한편 동시에 그게 우리가 이제 더 2기, 3기 커가는데 그걸 당신에게도 부담을 줄여줘야 되고 이제 김성은 원장님을 통해서 왔지만 김성한 원장님 외에도 더 이게 좋다라는 그런 수평적인 관계 맺음 그런 부분을 잘 하는 게 우리의 중요한 숙제인 것 같아요. 워낙 뭐 교수님, 그리고 제자 직장 방문을 하시면서 예. 그분들에게 질문을 하나씩 추천받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음, 약간 사연 신청처럼 이런 사연이 있는데 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참, 그리고 그 남궁성 선생님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출석 관리를 교수님이나 저나 둘 중에 한 명이 좀 결석자에 대해서는 출석부를 매번 체크를 하니까 결석자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 주 내로 누군가가 왜 안 오셨는지 탐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대단하다. 1단계는 박 교수님이 수업 전에 예. 네. 앉아 있는 분들 중에 지난번에 안 나오신 분이 누군지를 알게 하셔야 돼요. 아, 맞아. 그거는 알지, 출석부 알지. 있어서 가능합니다. 네네. 네. 박 너무, 교수님은 누군가 지난번에 안 왔는데 이번에 앉아 있는지 보시고 한마디라도 해주셔야 돼요.
네, 네, 알겠습니다. 꼭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그 남규선 박사님이 그 아이브런치 할 때 보면 그때 뭐 아이들이 와서 그랬나? 또 가족 단위로 많이 참여를 했잖아요, 이렇게요. 굉장히 활기가 넘치더라고 사람들이. 저도 뭐 제 딸을 데리고 갔지만, 그러니까 그 어떻게 그 가족을 나오게 하고 가족들이 또 뭐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그렇게 만족도를 높이는지 특히 아이들이 되게 만족도가 높았던 것 같아요. 네. 그 당초의 취지는 가장 소중한 가족들이, 그러니까 부모님을 모시고 와도 어색하지 않은 자리가 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가 있었고요. 네, 하나의 어떤 관통되는 느낌은 자기 존중감 같아요. 애들이 와도 똑같이 네, 대해주고, 예, 그 부모님이 오시면 그냥 그 형식적인 인사나 소개 이게 아니라 정말 곁에 앉아가지고 뭐 혹시 뭐 필요하신 게 없느냐, 말 한마디 물어보는 거, 그것도 어떤 모임에 와서 굉장히 어색한데 그 모임을 진행하는 사람이 자기를 바라봐주고 있는 느낌이 있잖아요. 네, 네. 나중에 지금 굉장히 잘 크고 있는 두 아이가 있는데 두 아이가 평생 잊지 못할 사건이 하나 있었던 거는 제가 당시에 이 두 아이한테 명함을 줬어요. 그냥 기념으로 가지고 있으라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아까 명함을 줬다고요?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어떤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아, 그 무슨 안에서 와 있는 명함을? 사람들이 자기 존중감이 채워지도록 이렇게. 그리고 음, 돌아갈 때는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시간과 어떤 애를 써서 이 자리에 왔다 가는 게 뿌듯해야 되잖아요. 네, 네. 뭐 그런 느낌을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닌데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음, 예, 예, 진짜 훌륭한 말씀입니다. 예, 예. 근데 그것은 그 남궁성 박사님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것은 타고났어. 그 분위기를 그냥 확하게 만들어가면서 뭔가 그 대접받고 있다는 느낌을 이 주는 게 뭐 저도 가서 느꼈지만 어느 모임에 간 남궁성 박사님이니 가능한 게 사실이에요. 권노아 연구원이 도로교통실장을 찾아가서 배우세요, 개인적으로. 사부로 모셔야 되겠는데. 합으로 모시면 이거 완전히 그 네, 사람 어, 사부로 모시겠습니다, 형님. 예, 형님, 예. 형님. 아, 아니, 그 성이 다른 여성한테 형님 소리를 오랜만에 들어봐가지고. 예. 아니 그냥 그 상대에 대한 애정이 있으면 됩니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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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가 아니라 예, 진정으로 예. 상대에 대한 애정. 예.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남궁성 박사님이 그 벌써 세종이신데, 세종이시죠. 왜냐면 세종이 진짜 그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정말 그 진정한 사랑, 네, 관심이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예. 제가 박 그러니까 교수님한테 예, 배웠습니다. 그런 근데 자하고 사실은 기업이나 조직에 그 임원이나 간부들 이렇게 보면요. 어떤 자기의 그 어떤 목표, 뭐 계획, 이걸 어떻게 달성하는가는 관심이 있어도 그걸 함께 해주는 조직원들의 그렇게 관심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네, 네, 그래서 다 실패하거든요. 네, 네. 예. 근데 세종이 정말 그렇게 뛰어난 성과를 보인 거는 여하튼 함께하는 사람 모두에 대한 관심이 자기 자신 돌보는 것보다 더 큰 관심을 갖고 함께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하시는 거 보니까 딱 세종하고 똑같은데. 이미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저 만나기 전부터 예, 그냥 예. 그냥의 세종이더라고 보니까요. 근데 저를 만나고 나서 이게 세종이었구나 본인이 깨달은 것 같아요. 예, 그전에는 세종인 예. 줄 몰랐는데 아닙니다. 예. 세종 공부를 예. 하시더니 이게 세종이 이렇게 됐구나 뒤늦게 깨달으신 것 같아 보니까. 뭐 배운 덕입니다. 그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그, 그 출석하신 분들한테, 아니 그 네, 결석하신 분들한테 이 어떤 과정이 결석한 게 아니라 아까 그 말씀하셨듯이 두 분에 대한 애정이 있으면은 말 한마디 표현이 달라지거든요. 맞습니다. 그럼요. 예, 예, 예. 날 보고 자리 채우라고 나오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지난번에 못 봐서 정말 아쉬움이 느껴지는 그런 건지, 예, 그 상대에 대한 애정이 있으면 나머지는 애정이 해결해 줍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이 낯선 사람, 그 새로운 인물 효과. 그래서 저는 뭐 여기 계신 분들이 혹시 시간이 되고 상황이 되면 한번 오셔서 이렇게 낯선 사람이 한번 되어주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침 출근 시간이 어떨지 모르겠네요. 남궁수 박사님 출근 버스에 타고 계실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아니, 저 뭐 불러주시면 갑니다. 예. 네. 정말 그러시는 거예요? 남궁석 박사님 1번으로 제가 초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예, 모시러 가겠습니다. 어디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갈 수 있습니다. 예, 예, 뭐, 어, 그렇지 않아도, 박 교수님도 좀 뵈야 되고요. 예, 도움이 된다면 가서 좀 이분들 분위기도 좀 한번 보고 싶고, 예. 그럼 제 생각에는 개강식 다음 차시에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뭐 평일 아침이라서 뭐 시간만 맞으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정말 새로운 경험, 제가 오늘 회의 제목이 이 새로운 경험 체험하기였는데요.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우선은 손 회장님 말씀이 첫 번째, 수요자 관점에서 접근해라. 그러니까 수요자는 광석보다는 보석을 좋아한다. 광석의 밭을 다 보여주기보다 거기서 나온 목걸이, 왕관, 반지 어떻게 만들어 가져갈 것인가를 고민해라는 얘기를 첫 번째 주셨고, 두 번째는 수강생의 기대 사항들이 뭔가 그걸 잘 함준호 박사님이 이제 말씀하셔서 거기에 오는 분들이 특히 출석해서 그 자리에 와야 되는 것, 왔을 때만이 얻을 수 있는 그 부분을 중요하게 이제 부각시켜라 라고 하셨고, 세 번째는 이제 남궁현 박사님이 정말 저 공감됐는데 세종다운 강의가 돼야 된다.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도 세종답게 가르쳐야 되고 내용은 말할 것도 없고 특히 운영이 아주 세종스럽게 운영이 돼야 된다. 사람들이 이제 그좀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저는 세종답다는 것이 주도 면밀이라는 그 표현이 맞다고 보는데 에, 그냥 어설프게 하지 않고 굉장히 부드러운데 아주 주도 면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약간 따라오도록 하고 함께 하도록 하는 그런 준비를 해라.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좀 그래도 하는 거가 세종문화회관 쪽 같이 주최하면서 그쪽에 운영본부장이 이런 경험이 많아요. 그래서 같이 원노아 연구원이랑 거기서 지금 3명이 참여하죠, 지금. 거기에 운영본부장, 그다음에 예, 팀장, 그다음에 차장, 남자 차장하고 또 크루 1명을 또 우리 고용을 했어요. 급여를 주면서. 그래서 그 4명이 사실 오는 거예요. 3명 플러스 1명. 건노아 연구원 들어가고. 그래서 총 5명이 사실은 이게 끌어가거든요. 근데 그 본부장이 이런 경험이 많아서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잘해 보니까. 그래서 그 점에서 하지만 역시 이건 건노아 연구원이 이제 잘 더 검토했고 네 번째가 이제 출석 관리의 문제 제일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빠진 것을 누군가 알고 그걸 다음에 빠지는 데 저항을 감을 느끼도록 뭐 교섭자는 전화를 하든지 수업 시간에 체크를 하든지 또는 모둠을 나누어서 모둠별로 서로 간에 독려하든지 이것을 잘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이제
저보고 똑바로 하라는 얘기를 5번째 하신 거죠. 똑바로 하라는 얘기는 한편으로 너무 이렇게 막 저기 뭐야 김성환 대표님 말처럼 장사하는 것처럼 사람들한테 막 와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그냥 선생으로서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어, 이제 남고 이렇게 사람 끌어오고 마케팅은 건노와 연권 해라. 정확히 말하면 김성환 이제 내가 할 테니까 그것은 끌어올 테니까 박 교수님은 강의만 제대로 하고 사람들에게 세종처럼 가르쳐라라는 거 있거든요. 역할 구분은 좀 돼야 할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제가 좀 조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1만 명의 세종 리더를 키워야 되는데 왜 1만 명이 되는가 숫자가 그리고 만약에 우리나라에 1만 명의 세종이 있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 그걸 상상만 해도 사실 벅찬 일이거든요. 그걸 좀 적어서 사람들에게 저도 이제 내재화하고 사람들에게 그 공감 감염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1만 명 중에 최 앞줄에 서 있는 사람들이다. 내가 좀 모자라더라도 좀 채워줘서 이렇게 잘 가도록 밀어달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 그리고 예. 기타로 이제 나온 얘기가 그 수업 끝나고 아까 좋네요. 10분 대화, 30분 하면 사람이 좀 부담 느낄 수 있으니까 10분 티타임, 10분 다담 시간을 늘 이곳에서 하니까 잠깐 좀 말씀 나누시고 가셔라 라고 이제 하는 기간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제가 그 직장인 제자 직장 방문 그런 시간을 통해서 좀 더 이제 깊이 있는 공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마지막으로 배현 국장님이 얘기했던 것은 강의를 진행할 때 50분까지 다 채우지 말고 40분부터는 마무리를 해라. 그래서 이제 마무리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작할 때는 오늘의 질문 하나를 잡아서 함께 생각하도록 하는데 권노아 연구원 얘기처럼 단톡방에서 질문을 미리 올려서 생각하게 하고 강의실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또 발표도 하게 하는 그런 그래서 알차게 짧지만 금방 시간이 가도록 하면 좋겠다. 뭐 이런 등등이 지금 오늘 나온 얘기인 것 같습니다. 여기 오늘 그 10시까지 시간도 딱 잘 맞출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하여튼 일단 이렇게 또 시작하고요. 제가 바라기는 또 개강하고 나서 한번 또 중간 진행 상황도 공유를 하고 또 계속 오늘 우리 멘토단의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이 강좌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또 듣고 싶고 추천할 수 있는 명품 강좌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뭐 끝으로 우리 함준호 박사님의 마무리 멘트로 오늘 끝내겠습니다. 목소리가 들리시죠? 들립니다. 들리세요? 예, 아까도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여튼, 예, 잘 됐으면 좋겠고요. 역시 경험은 위대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남궁 선생님 말씀 잘 새겨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저희가 지금 말씀 중에도 서로 상충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마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게 일관성 있게 잘 기획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0년 동안의 경험을 잘 살리셔갖고, 저도 출석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100% 공감하고요. 또, 사실 출석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출석률이 높다는 거는 그거에 대한 효용 가치나 이런 것도 아울러 느끼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되고요. 하여튼 잘 준비하셔서 새로운 시도라고 보거든요. 여태까지는
세종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가 굉장히 기울여 들었는데, 지금 이거를 적용하는 건 또 새로운 시도이기 때문에 되게 고민하실 거가 많다고 보고요. 저는 이게 12강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경연처럼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는 저희가 하나하나 뭐 한 몇 분이죠? 한 80분 되나요? 그 시간만 갖고는 어떤 합의를 이루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시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아까 얼핏 말씀 어느 분이 하셨는데 이분들이 되게 바쁜 분들이라 끝나는 시간은 잘 지켜주시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슬금슬금 가시기도 하더라고요. 또 뒤에 약속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네. 뭐 여러 가지 고민할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남궁 선생님이 잘 그거를 말씀해 주시면은 하여튼 한 70%는 성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예. 남궁선 박사님을 우리 장학생으로 수강하게 해야 할 것 같아 보니까. 이게 뭐 그것도 좋습니다. 어떠신가요? 대찬성입니다. 박사님? 제가 등록하겠습니다. 물어보지도 네, 그래서 멘토로 좀 잘 네.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연구원 멘토로 이렇게. 자, 나머지는 또 이렇게 말씀 나누기로 하고, 또 오늘 시간이 5분 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